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핵심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생사를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항상 생사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개인적인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늘 활성하지만, 파도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 개인도 고정적으로 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론에서 살펴보듯이 그런 주체가 탐욕하는 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파도처럼. 그 이전에 작용하는 마음은 늘 바다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펴본 거다. 자, 앞에 어떤 대상이라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앞에 물건을 하나 두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다가 그 대상이 눈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임을 확인해 봅니다.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눈을 확인할 수 있고 눈을 통해서 대상이 나타나 보이고 한다는 걸 한번 의식하면서 대상을 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눈을 통해서 존재하고 내 눈 역시 저 대상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게 의식이 되죠. 자, 이제 그것을 의식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어때요? 이제 감은 눈이 느껴지죠? 감은 눈이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앞에 있던 컵이 대상이 아니라 감은 눈의 느낌이 대상이 됐어요. 자, 그것 역시 감은 눈의 느낌을 느끼는 것은 의식적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식적 감각 기관이에요.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아니비설신의라고 할 때의 의죠. 아니비설신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이라면 의는 의식적인 감각기관으로서 의는 바로 이렇게 의식적인 느낌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눈을 느끼고 보고 있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눈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확인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눈을 보고 있는 그것마저 보여지고 있음을 알아채 보세요. 눈이 있고, 눈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눈의 느낌이 있다는 걸, 즉, 눈을 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을 보고 있는 그것마저 보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 보는 거예요. 이때는 감은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해야 됩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대상 삼아야 눈을 보는 그것이 유지됩니다. 즉, 눈이 대상이고, 눈을 보는 그것이 의식기관이며, 그 의식적 기관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 그 이전 무언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는 순간 마음은 또 그것을 대상으로 삼으니까 진정한 마음의 구조를 알아채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눈이 있고 눈을 느끼는 내가 있고 그 나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자, 이때 눈을 보는 나라는 것 역시 눈이 없다면, 느껴지는 눈이 없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말이 이해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아까 눈에 보이는 컵이 없다면 눈이 확인되지 않듯이 지금 눈을 감았을 때 눈의 느낌, 그것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걸 의식하는 놈도 확인할 수 없겠죠. 따라서 지금 느껴지는 눈, 물리적인, 의식적인, 물리적인 눈의 느낌, 그것이, 그것을 느끼는 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 나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눈의 느낌이 사라진다면 눈의 느낌을 느끼는 나도 사라지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눈을 느끼고 있죠, 다시. 눈을 느끼고 있고, 눈을 느끼는 그것은 나이고, 나라는 것도 의식되니까 나라는 게 나타나진다라는 것. 이 과정에서 눈과 나도 역시 나눠지지 않은 것이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팔과 다리와 몸통이 다 한 놈인 것처럼. 즉, 의식적 대상과 의식 역시 나눠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냥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눈과 그 눈을 느끼고 있는 나, 이것이 나눠지지 않은 현상이다,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게 와닿으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눈과 눈을 느끼는 나가 의식된다는 것은 그 이전이 무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을 확실하게 와닿는지 살펴봅니다. 이론이 아니라 마치 경험하듯이 눈과 눈을 느끼는 나, 그 둘 다를 의식하거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작용, 눈을 보고 있는 나가 나타나 있음을 알게 하는 작용, 무언가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비개인성을 언뜻 본 겁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근데 이것이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거나 이론으로 여겨진다면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와닿는다면 그러면 비개인성이 언뜻 와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보는 나는 나같지만 그 나를 의식하는 것은 잡히거나 의식되거나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과 눈을 보는 나는 의식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뭔가 의식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나를 의식하듯이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측면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나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허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곧 눈을 경험하는 것인 것처럼. 눈을 경험하는 것이 의식적인 개인적인 나를 경험하는 것인 것처럼.
그 나라는 것이 마음에서 여전히 또 경험된다는 것이 그 나를 의식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그 이전의 마음 작용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와닿은 사람만 눈을 뜨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과정 속에. 뭔가 새롭게 와닿은 게 있으면 눈을 뜨고 돌아오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있으면서 그것을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눈이 있고, 눈이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눈이 있다는 걸 아는 그것이 바로 나인 거죠. 개별적인 나예요. 왜냐면 지금 그 느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눈을 느끼는 독특한 느낌이죠. 그게 바로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내가 눈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눈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상상하고 그림 그리지 말고 경험적으로 눈이 느껴지죠. 눈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눈을 느끼는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눈을 느끼는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확인되게 하는 무슨 마음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용은 개인적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거나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지만 작용하고 있는 마음, 그걸 알아채 보는 거예요. 눈과 눈의 느낌은 아주 분명해요. 나와 나는 느낌 분명하지는 않죠. 뭔가 큰 것 같고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없지 않아요. 나라는 게 의식이 돼요. 경계를 명확히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나를 경계에 짓고 싶다면 여러분이 나 눈을 보는 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공간을 다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보는 내가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뭐 그 느낌은 몸일 수도 있고 몸 바깥에까지 확장될 수도 있고 또는 머릿속일 수도 있고 축소되면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마다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럴 때 눈은 분명하고 눈의 느낌을 느끼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저 내 몸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은 제외하면 되겠죠. 그리고 발바닥 밑에도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남는 거에 대해 경계를 그리세요.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 눈을 보는 내가 경계가 지어져요. 눈을 보는 내가 경계가 지어지면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경계를 나타나게 하는 마음 작용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 마음 작용, 그것이 바로 개인적이지 않은 비개인적인 마음이다. 여러분의 본성은 그 비개인적인 마음에 더 가깝지 개인적인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식되고 경험되는 개인적인 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되는 나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일상에서. 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나가 그 나는 히스토리가 있고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분별의 기준이 되고 하니까 되게 유용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작용하는 마음은
그냥 그것이 나타나도록 할 뿐, 그래서 그 나타나서 분별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뿐, 얘한테는 어떤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지지도 않고 손해와 이익에 해들리지도 않고 삶과 죽음도 따로 없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삶과 죽음도 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생사를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항상 생사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개인적인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늘 활성하지만, 파도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 개인도 고정적으로 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론에서 살펴보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치밀하게 살펴보듯이 그런 주체가 탐욕하는 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파도처럼. 그 이전에 작용하는 마음은 늘 바다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펴본 거다. 이것을 매일 10분씩, 20분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시고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그 직관적으로 와닿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공고해지도록 공고해지면 이제 거기서 이치를 발견해서 일원화하고 그래서 전달에는 이론이 필요하고 이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나에서 자유로워져서 작용하는 더 큰 마음으로 존재의 핵심이 넘어간 다음에 그 자유로움을 주변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살아가면 주변이 점점 더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의식의 가장 내밀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조화로울 거다라는 겁니다.